제가 지금 블로그 보고 있는데 네. 블로그에 보니까 강의도 하시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상담도 있으시고 네. 여러 어떤 대화 활동 있으신 것 같은데 하고 계시는 활동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주업은 저는 서비스 계획을 실제 하는 거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강의 같은 경우는 요청이 올 때마다 강의를 하긴 하죠. 일상적으로 스타트업 상담은 일상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기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제 서비스 기획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멘토링하고 네. 스터디 같은 경우도 가끔씩 하고 비정기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멘토링하고 계시고 강의하고 계시고 상담하고 계시고 상담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5건 정도? 그 5건 정도는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서비스 제도에 대한 상담들이 있고 네. 서비스 기획 쪽에 대한 부분은 그때 멘토링 같은 것들을 하는데 네.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연락을 주시면 네.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필요한 부분을 네. 알려드리고 하는데 너무 공개적으로 되면 네. 프로젝트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네. 간단히 어떻게 네. 아셔서 연락을 주시면 네. 그런 분들 다 만나고 있죠. 네.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상담하실 때 잘 될 것 같네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요? 뭐라고 받으세요? 거기에는 이제 정답이 있어요. 아이디어는 이제 좋다, 좋은 것 같다, 안 좋은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잘 된다 안 된다는 모른다. 그거는 하늘 뜻이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 네. 제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으면 제가 잘 되는 서비스만 골라가지고 제가 다 하고 있겠죠. 근데 어떤 것들은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민족 같은 경우에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민족 같이.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네. 누가 다 생각했지만 네.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네.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들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노력하에 따라서 잘 될 수 있죠. 반면 너무 잘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집밥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가 모임을 만들어서 어떤 공간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 너무 잘 되겠는데 생각했는데 오래지 않아서 서비스를 중단했죠. 집밥이라고 네. 하는 서비스였고 집밥이면 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그쵸.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제휴가 되어 있는 음식점에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분들 모여라 해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모임과 식사를 약간 같이 할 수 네. 있는 그런 형태의 그쵸. 서비스네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서비스에는 뭐 남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대화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긴 한데 생각해보면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난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별로 안 좋다. 난 스몰토크 못하겠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그런 서비스는 안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잘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서비스의 성능 여부는 창업하시는 분의 하기 나름이고 서비스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것은 차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네요. 저는 모른다. 나한테 일을 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뭐 이게 잘 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것들이 제반 조건으로 필요하다. 뭐 사실이기도 하네요. 서비스 기획에 상담을 하는데 잘 될 거 아니야, 안 될 거 같은데 저한테 맡기세요. 이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그쵸. 신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 서비스. 네. 그래서 그래도 나 이걸 만들겠다고 하시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기획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최선의 기획은 하겠지만 네. 난 이 서비스는 왜 좋은지도 이해 못하겠고 공감을 못하겠다. 그렇게 네. 이제 얘기 드린 적도 있죠. 그분은 어떻게 의뢰를 하셨어요? 그쵸, 의뢰하셨죠. 하셨어요? 의뢰하셨는데 그분이 필요한 거는 내 서비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획자리보다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기획해 줄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죠. 그런 객관적인 시각도 갖고 있고 보통 인하우스를 기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기획하는 거에서 공감 못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공감하지 못하는 거에서 기획을 왜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공감을 필요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기획력으로 도와달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공감이 없어도 해달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제 기획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일리가 있네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오히려 좀 그분들이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 외에도
외에도 멘토링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네. 멘토링은 기획 현업들이나 취준생들 대상으로 하시는 네. 건가요? 주니어 기획자 기획 분들 많고요. 취준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멘토링 하는 것보다는 초급 기획을 다루고 있는 기획 강의를 들어라 네. 하죠. 왜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죠. 왜냐면 어떤 서비스는 있었고 어떤 서비스는 망했고 이런 것들을 20년 동안 기획하면서 봐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존재한다.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획자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서비스 기획이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를 통해서 공부받기보다는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강의를 보셔도 되고 쉬운 책을 보셔도 되고 너무 쉽게 얻을 수가 있으시죠. 아, 대부분은 네. 주니어 기획자분들이 기획을 했는데 막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 막히는 부분들이 어떤 문서를 만들려고 했다. 근데 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역할을 줬다. 근데 할 수 없이 혼자 기획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해서 이제 실무에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멘토링을 많이 하죠. 아,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사수가 이거 시켰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네.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걸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획을 맡았다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왜 필요할까 이제 시장 조사를 해오라고 했는데 네. 시장 조사를 해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난 시장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뽑고 막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구할 수 없다 하면 그 데이터를 뽑는 게 일이 아니고 시장 조사를 왜 해야 되는가를 왜? 정의하는 게 먼저거든요.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어쨌든 이 사업을 할 건데 시장 조사한 결과가 돈 얼마나 많이 벌지를 구해오라 하는 거든지 아니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로에 있을 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라. 요청하는 성격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지 그걸 할 수 있다. 가 되는 거죠. 저 같으면 뭐를 조사하겠어요? 라든지 기획을 할 때 뭘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아, 나라면 이렇게 해보겠다. 그렇죠. 보통 인하우스에 있는 기획자분들이 고민이 많은데 뭔가 떠났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을 상대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 많이 하거든요. 왜 필요하냐, 왜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죠. 뭔가 지시가 내려갔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해가 먼저 있은 다음에 방향을 세워서 그럼 네. 내가 뭐를 해야 되겠구나 싶은 다음에 해야 된다. 서비스 기획도 마찬가지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 아이디어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뭐를 해결하는데 그 부분을 온라인 서비스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먼저 정의해야지 방향을 세워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그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모르면 계속 물어봐라. 이런 뜻이겠네요. 네.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단톡방이 있어요. 카카오 단톡방 아, 있습니다. 네, 네, 서비스 네. 기획자 위주로 네. 구성되어 있는 단톡방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맥주인님 단톡방하고 라이벌 관계. 라이벌은 아니고요. 대표님 쪽은 이제 자료 위주나 네. 실무의 디테일한 것. 이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은 질문 위주로. 아, Q&A 중심으로. 그렇죠. 처음에 단톡방 만드는 것도 이제 스타트업 자문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항상 만나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물어보시면 답변드리겠다 해서 시작한 아, 거예요. 그러시면은 거기에는 이제 옛 고객사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죠. 맞나요? 원사분들도 있고 서비스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했던 분도 계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기울러는 기획자가 많이 쓰는 기획자 커뮤니티 한데 네. 기획 외 분들도 있긴 하죠. 소통 채널로 쓰시는 편이시군요. 강의도 하셨던 것 같은데 강의 주제는 어떤 거였어요? 강의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획하는 방법, 기획론인 거죠. 아, 기획론. 그렇죠. 아이디어,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제 개발을 통해서 앱으로 출시될 수 있는 네. 서비스 기획까지 네. 가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한 거고, 아이디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작업들을 이제 선행하면서 결국에는 화면 설계라는 완성도까지 가느냐 네, 하는 기획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노노님만의 방법론이 있다. 그렇죠. 강의를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어디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단톡방을 아, 단톡방에서. 네. 단톡방에서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블로그는 개인적인 연락을 주셔서 할 아, 수도 있고. 블로그나 개인적인 연락을 네.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네. 너무 유니크한 방법론이고, 그러니까 방법론이라면 유니크한 강의 같아요. 네. 이 정말 스타트업을 많이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노하우가 담긴 강의 같아서 네. 저도 꼭 들어보고 싶거든요.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노노님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노하우를 네. 책으로 정리를 하거나 뭐 이런 유튜브 같은 방송을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생각도 있었고 시도도 해봤는데 대부분 이제 중간에 가로막는 게 있죠. 프로젝트. 일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신 타입이시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면 대부분 시간을 서비스 기획에 다 할애해 버리죠. 몰입하셔가지고 네.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시간이 돼서 내가 책을 쓴다면 어떤 주제로 쓰고 싶으세요? 그 서비스 기획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서비스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는 네네. 것과 이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 런칭 기획 이러한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곧 서점에서 네,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호님이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서비스 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어떤 걸 것 같아, 혹은 이제 어떤 것이야라고 누군가한테 좀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기획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 기획은 온라인을 통해서 편리함이나 이로움이나 정보의 투명성 같은 걸 주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에는 기술이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술로 가면 서비스 제작을 위한 설계로 가는 것이고 설계 이전에 이제 10%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제 개요 부분은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결되겠다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전에 생각하는 부분까지가 계획이고 서비스 계획은 그 다음에 설계를 시작하죠. 기술적인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의 이 사용성 기획을 하고 90%의 화면 설계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기획을 하고 싶은 분들이 좀 필수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개선 의지가 있으면 좋죠. 뭔가 바꾸겠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 하는데 서비스 기획을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괴롭죠. 뭐 새로운 아이디어 내라고 하고 근데 왜 이렇게 기획했어? 라는 설명을 계속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개선 의지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내가 제시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제 서비스 기획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무를 통한 기획력은 실무밖에 없죠.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무조건 조그맣게라도 해봐라.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것을 직접 해봐라 해서 몇 개를 해보면 자신만의 방식이 생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획한 좋은 것들은 노하우가 생기고 오래 하면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모델로 해서 서비스 계획을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서비스 계획하되 매우 수준이 낮은 거라도 직접 하고 나면 첫 번째 하는 기획보다 두 번째 하는 기획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몇 번만 하면 나는 서비스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 라는 부분을 세울 수가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해봐라. 개선 의지가 일단 있어야 되고 학습력, 빠르게 뭔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다양하게 해봐라. 그렇죠. 반복도 해봐라. 이러한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능력들은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시다 보면 숙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된다는 게 있겠지만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이제 가장 잘하는 사람의 속도나 가장 잘하는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있고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처음에 제가 서비스 시작할 때 부동산 쪽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부동산 경매 역경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죠. 근데 그걸 보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지배 구조가 이렇구나 하면서 그 업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죠. 그때는 빨리 배울 수 없었어요. 대신 여러 가지를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받고 했죠. 많이 봤는데 많이 본 것들을 보긴 했지만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 개인의 노하우가 쌓이면 그 많은 정보 중에 내가 작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노하우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좁하기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가더라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 부모님의 개인적인 비전은 이후에 장기적으로 삶의 끝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가 있을 것 같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10년 정도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 것 같다 이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서비스 기획을 하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기획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계약한 이후에는 돈이라는 건 없어지죠.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만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내가 돈이 필요해서 기획을 하는 건가 기획을 돈벌이 용도로 쓰는 건가 아니면 그것보다는 돈을 아무 데서 안 줘도 내 서비스 기획을 해서 뭔가 세상에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 기획을 한다 그 자체가 좋아서 기획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게 좋고 그래서 보통 연차가 많아지면 발레 쪽으로 가지만 발레자의 역량보다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현업이 좋다 하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즐겁게 하는 거에 돈이 끼지 않아도 즐거워 그걸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0년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나와 있는 서비스는 너무 많은데 제가 기획할 수 있는 건 너무 적다 해서 기획체를 더 많이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동안 서비스가 기획되도록
뭔가 시스템화 시키는 거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60이 넘어서도 기회가 있는가, 물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손도 잘 안 움직이고 한 상태에서 서비스 계획을 잘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생각의 속도는 빨라지고 손의 속도는 느려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역할이 바뀌어서 제가 손으로 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줄어들고 제 머리로 생각하는 부분이나 다른 분들이 잘 기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살 때까지 실무를 하시고 싶으세요? 혹은 하실 수 있을까요? 기회는 계속 하고 싶고요. 다만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하는 거는 뛰어나야 되지 않을까. 네, 수술 받아서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이유가 어떤 걸까요? 왜냐면은 이제 서비스를 계획할 때는 속도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퀄리티 중요하고 많은 사고를 하는 것도 다 중요하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는 서비스 계획을 현업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속도가 떨어진다 하면 6개월 기다리세요. 어떻게든 완성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6개월 기다리면서 이제 뭐 1,000만 원 받고 6개월 계획한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도 안 되고 그분도 기다릴 수 없고 그런보다는 6개월에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을 3번 맡길게요. 이렇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의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 대신 이제 많은 사고나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내가 체력이 될 때까지는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좀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때는 제 서비스를 후배들을 뭔가 지도하시면서 하시고 싶다.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은 굉장히 커진다. 근데 기획력이 앞에서 따라서 많은 서비스들을 기획을 해줘야지 그것을 실수 없이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자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인하우스로 하나의 서비스만 만드는 것보다는 저처럼 1년에 10개 정도의 다른 분야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야 된다. 그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받았던 답변에는 책 보기가 있는데 어떤 책을 좋아하시고 기획자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 이런 종류가 있다면 그런 게 있을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 라고 하는 심리학 책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심리학 책들이 대부분 디자인 산업에서 이 종목에서 디자인을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잘된 디자인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의 심리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케이스를 다루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무에 있으면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도 봐야겠죠.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개발을 다루진 않지만 개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제 맛보기식에 아주 쉽게 나오는 개발 책들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가 일방성소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요. 디자인 책도 많이 보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보고 또 마케팅 쪽도 이 서비스를 어떻게 알려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는가 그런 부분도 관심이 있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고 단지 시간이 없어서 못 봐서는 맞아요. 그래서 책은 점점 쌓여가죠. 기획사에 나오시면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서비스 기획자들의 구축을 할 수 있는 나는 서비스 기획을 왜 하고 있을까? 나는 회사에서 서비스 기획자일까? 라는 부분하고 서비스 기획자는 필요 없다는데 그 말은 나는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 기획자로 살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이 있죠. 이 모든 질문들이 서비스 기획자로서의 자부심이 없는 거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자부심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밖에 할 수 없는 코드를 다룬다는 자부심이 있죠. 근데 많은 개발자들이 새로 코드를 만들지는 않아요. 슈퍼 개발자들은 코드를 만들죠. 근데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본인이 기획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문 기획자들이 하는 것들은 사고하고 몇 가지 상용에 들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이제 전체를 설계하는 기획들을 하기 때문에 이 기획이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 개발을 진행할 수 있냐 하면은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자초되죠. 자초되고 방향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것들이 모든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가 합쳐서 이 회의를 하고 이 실리콘밸리에서 한다는 방식으로 하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들어가서 한다면 프로젝트 초기부터 개발자가 들어가서 하느냐 기획을 하고 하나 설계하는 2달 동안 기간 동안 디자이너 개발자들이 할 일이 사실 없죠. 그래서 그 역할은
기획이 앞으로 해야만 되는 거고 네. 이 서비스 기획으로 하는 부분들은 해외에는 없을 수 있지만 국내에는 꼭 필요하고 대한민국이 20년 동안 IT 산업을 쭉 이끌어오면서 이 정착 내린 네.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일을 키워내는 이제 한류 아이돌 배출 문화처럼 한국에서도 이제 웹 서비스를 만드는 케이크 룰이 생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네. 실리콘밸리라는 부분들이 이제 뭐 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긴 하지만 서비스를 만드는 수준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베이스가 좋다 하는 게 있고 이제 한국 시장이 작기 때문에 무조건 당장 돈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어라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성공한 서비스를 보면 결국 실리콘밸리 서비스를 보고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일하더라 라는 걸 따라가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따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워터폴이다 아니면 뭐 에자일이다 하는 개념들이 해요. 이런 것들을 기획, 디자인, 개발을 모두 다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본다고 하면 뭔가 정해진 대로 무조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방식에서 포커스 개념이라고 하는데 기획만 띄워놓고 보면 기획에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기획이 끝나는 작업과는 반복하거든요. 네. 기획 내부에서는 에자일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기획자가 이제 여기는 없는 직종이다라는 부분은 이제 꽂아두지 마시고 서비스 기획자는 중요한 역할이다. 세상에 온라인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사회의 혁신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선도하는 앞단이 서비스 기획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부심에 대한 말씀하셨고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 일하는 방식과 국내에서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마치 이제 기획자가 해외에는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기획자가 주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문들지 말아라. 그러한 이제 의견들 때문에 주눅들어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획자 그러면은 개발자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포지션이 아니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획자가 코딩 다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자가 명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기획자의 개발이 모두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이 계획에서 3배의 일을 한다. 이제 개발이 마지막 단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 3개의 작업이 다 잘 돼야지만 서비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자는 기획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획을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기획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기획을 하셔라. 그런 거죠. 뭐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자부심이 부족한 후배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뭐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을 보게 되면 가끔씩 이제 오늘도 또 깨졌다. 이제 뭐 고객한테도 깨지고 개발자한테도 깨지고 디자이너한테도 깨지고 이렇게 이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깨지지 않는 것으로 가시면 돼요. 깨져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기획을 하는데 개발에서 생각해야 되는 개발이 꼭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기획이 완벽하지 않죠. 모든 개발이 완벽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기획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보다는 10번째 기획이 좋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사람에게 상실을 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자꾸 깨뜨린다 해서 자존감을 낮추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자존감을 낮추면서까지 지금 이 단계에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기획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획력은 서서히 올라가요. 근데 서서히 올라가는데 갑자기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서 계속 깨지는 경험을 하다 보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랬을 때는 깨지지 않는 곳에 가서 조금씩 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해서 내가 성장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즐겁게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냥 손만 움직이면 일은 다 돼요. 하지만 그렇게 일해서는 내가 이 기획에 대해서 뭐를 시도하고 뭐를 검토하고 그 결과 이거는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걸 복귀할 수 없으면 그래서 프로젝트는 시간만 보내는 소년수만 하는 그런 거를 전략할 수 있죠.
깨진다고 하면 깨지는 거를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하는 거고, 버틸 수 없다면 깨지지 않는 것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환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환경이 깨지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으면 그 환경도 좋아요. 근데 그 환경이 맞지 않으면 자기한테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자존심도 없어지고 네네. 개발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네네네. 일리는 말씀이시네요. 깨지지 않는 곳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깨져서 자기가 성장을 한다면은 그 깨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간단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다 이야기가 네,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는데, 네. 노노님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기획을 상당히 즐기신 분 같아요.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또 뭔가 말씀하실 때마다 이 기획에 대한 어떤 열정과 재미가 느껴지거든요. 뭐 그런 원동력으로 할까요?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기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해서 그 결과 내가 이제 혜택을 받는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기획이 즐거울 수 있어요. 아주 거대한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뭔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만들려니까 만들지, 이거를 잘 못 만들면 혼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있으면 재미가 없죠. 네네. 근데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그 부분이 남은 불편하게 느끼지 않지만 저는 그 부분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들을 때마다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불편을 생각 못 했는데 같이 공감하다 보니까 네. 실제 그러네. 네. 그러면 내가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이게 실제로 나온다면 네.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가 해결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드는 보람이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통해서 나도 혜택받을 수 있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쓰기 위해서 기획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즐거워요. 그러네요. 오늘 너무 말씀도 잘 해주시고 너무 유용한 얘기를 전 잘 들었는데, 뭐 기획수다를 듣는 뭐 이제 초급 혹은 이제 주니어 기획자분들한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서비스 기획은 많은 프로젝트를 할수록 점점 네. 좋아지기 때문에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고 음.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네. 많은 시니어 기획자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다 도움을 드려요. 주저하지 마시고 네. 도움을 요청하시고 네.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아도 네.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네. 어느 정도 전문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네. 기획이 서비스를 만드는 맨 앞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네. 계획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너무 오늘 재밌었고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로드였고요. 유쾌한 기획수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